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를 관장하는 재무부가 현 시점에서 제재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는 데 따른 반응입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관계자는 2일 중국의 제재 완화 요청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에 현재 유지되는 제재 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주 기존 대북 제재에 세컨더리 제재의 위험성을 명시한 개정안을 공개하며 규정을 더 공고히 한 바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설명하며 제재 완화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당시 진행된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요구했다는 겁니다. 推动美方显示灵活，与朝方相向而行，包括适时缓解对朝鲜的制裁，要通过对话找到解决彼此关切的办法。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요구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만난 뒤에도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But the sanctions remain, yes. But at some point during the negotiation, things can happen. 지난 2월 결렬로 끝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유엔 안보리 핵심 대북 제재 5개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북한이 미국의 계산법 수정을 촉구하며 대화를 거부하면서 협상은 넉 달간 답보 상태였습니다. 전격적인 미북 판문점 회담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게 될 실무 협상을 앞두고 미국 정부는 기존 제재 유지라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협상의 목표를 핵 동결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핵 동결은 시작일 뿐 핵시설과 핵무기 폐기 또 검증까지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가 미 정부가 밝힌 최종 목표라는 건데요. 김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미국이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북한 핵 동결에 만족할 수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상기시켰습니다. I believe that's what this administration is. It's complete, verifiable, as pursuant to the Singapore, even the Singapore 12 joint statement stated very clearly,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협상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이어 동결 단계에서는 핵 분열상 물질, 핵무기 생산 중단이 이뤄져야 하며 이후 핵무기 시설의 해체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도 비핵화 일괄 타결이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첫 단계로 핵 동결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동결 단계에서 핵 신고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eclaration can be in packages. What they have produced, uranium and plutonium, and where. Next package, where they have manufactured nuclear weapons and how many. Third package, where these nuclear weapons are. 트럼프 행정부가 핵 프로그램 동결을 시작점으로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I think it's the best approach. And I think the reason diplomacy had been, we've had this stalemate for months is because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had this all or nothing approach.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목표를 낮추고 있다는 단서가 없다며 미국의 최종 목표는 여전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또 최근 미 일부 언론에서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됐죠. 이 판문점 미북 정상회동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을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이 앞으로 대북 협상 과정에서 언제든지 이른바 볼튼 카드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김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미 언론의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입지 축소 보도는 실제 트럼프 정권의 의사결정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과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1일 칼럼에서
미국이 비핵화 협상 목표를 핵 동결로 낮추기 시작했다는 보도에 대해 볼튼 보좌관이 논의해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부인한 건 볼튼 보좌관이 대북 의사결정에서 소외됐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얀 정책국장은 VOA에 볼튼 보좌관은 유엔 대사 시절부터 상관에 대한 처세술로 평판이 높았으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을 잃었다면 바로 자리를 잃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미 재무부의 중국 기업 제재 부과는 볼튼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사례로 꼽았습니다. As long as Bolton is on the inside, I don't think that you can discount his influence. 북한과 대화 국면에서 전략적으로 볼튼 보좌관의 노출을 최소화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North Korea had made such a big deal about Bolton's position. It would have been complicated for President Trump to include him in the meeting.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대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큰 틀의 대북 전략에서 여전히 존 볼튼 보좌관의 역할이 있으며 그가 언제든 전면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달성과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재확인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한국 방문과 관련해 2일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두 정상이 북한 문제에 대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두 정상은 양국 간 깨질 수 없는 유대와 미한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의 핵심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만나 실무 협상을 재개하고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스웨덴 정부가 북한에서 실종된 호주 유학생과 관련해 평양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진 특사가 북한 리용호 외무상과 회동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일 리용호 외무상이 스웨덴 정부 특사인 켄트 롤프 마그누스 해슈테트와 일행을 만나 양국 관계 발전과 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구체적인 회동 내용은 밝히진 않았지만 호주 정부가 억류설이 제기된 호주인 알렉스 시글리시의 신변 문제와 관련해 스웨덴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 문제도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전날 시글리시에 관한 소식을 듣지 못했다며 소재를 파악하고 집으로 무사히 데려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억류한 대북 제재 위반 선박 4척 가운데 2척이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풀려났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방면된 2척은 2017년 11월부터 여수항에 억류된 홍콩 국적 라이트하우스 윈모어와 2018년 9월부터 부산항에 억류된 한국 국적의 파이오니어호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들 선박의 선주들로부터 다시는 불법 환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받았고 이를 토대로 지난 5월 23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방면 요청을 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무국적 코티와 탤런트 에이스호는 제재 위반과 관련해 고의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고철 폐기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으며 향후 몇 개월간 더 확산될 것이라고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초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몽골과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로 확산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과 관련해서는 보고서에 지난 5월 처음 발병했다는 내용 외에 추가 확산 정보는 없었습니다. 발병 지도에도 자강도만 표시돼 있었습니다. 세계 동물보건기구 웹사이트에도 지난 5월 30일 북한 당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첫 보고서를 제출한 이래 추가 보고서 제출이 없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5월 23일 중국 접경 지역인 자강도 우시군 북상 협동농장에서 열병이 신고된 뒤 25일 확진 판정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